2개월 전 머스트 클래스 참여하시는 첫날까지도 타오바오 가입도 안 하셨던 완전 초보 50대 대표님이 2개월 만에 월 매출 6,000셀러가 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2기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보 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기 반장, 그러니까 2기에서 반장을 하셨는데 카페 닉네임도 2기 반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2기 반장이 아니었다가 그 처음에 닉네임은 잘 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말 그대로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닉네임을 했는데 2기 반장이 되면서 닉네임을 2기 반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선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력이 아주 화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매 대행을 하시기 전에 경력이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모든 분들이 아시는 그 S로 시작하는 전자회사하고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그룹에 다녔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그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뭐 오프라인 창업을 할까?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할까?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으로 뭔가 투자를 했다가 그게 실패를 하게 되면 엄청난 데미지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구매대행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은 그 구매 대행을 알고 제 수업을 제일 먼저 들으신 건가요? 그 전에 이제 단체로 하는 일반 수업을 좀 들었었습니다. 뭐 그 수업도 나쁘진 않았고요. 뭐 잘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타오바오 가입도 안 했고 수업 내용만 잘 듣고 나왔고 그러고 그냥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을 듣고 구리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일부 전에 회사를 하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진짜로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 전업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구리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머스트 클래스 전에 1대1 컨설팅을 진행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오셔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도 퇴사를 뭐 언젠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구매 대행을 배워야겠다 하고 이제 제 기억에는 작년 여름에 네. 수업을 들으셨는데 근데 그때는 뭐 마음가짐이 잘 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퇴사를 맞이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업에서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시는데 멘붕 오시고 워낙 술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매일 술로 마음을 달래시고 그렇죠. 그러시다가 저한테 12월 3일에 정신을 맑게 다시 하신 다음에 딱 찾아오셨다고 기억납니다. 네. 그때가 아마 그 제 생일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컨설팅 1차를 봤는데 컨설팅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반 수업과 달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시간 분배, 모든 것에 대해 전반적인 마인드셋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 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게 막 하루 반나절 이상을 풀로 강의를 하는데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강의를 좀 듣다 보면 한 2시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흐트러지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매대행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안고 이제 제가 그때 컨설팅 2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었죠.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가셨는데 또 불구하고 컨설팅을 들으시고 머스트 클래스 2기를 들으실 때까지 2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근데 또 불구하고 타오바오도 가입을 안 하시고 머스트 클래스를 오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뭐 제 나이를 밝히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제 나이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 나이대 계신 분들이 의외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저희 집사람은 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얘기까지 한 번씩 농담으로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술을 좀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예전 회사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술 먹고 불의의 사고 좀 넘어져서 이빨도 좀 다치고 하는 바람에 좀 이제 병원 시세를 좀 지른 바람에 그러다가 이제 쭉 허리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이상 시간이 쭉 흘러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또 다시 차리고 또 구리삼님을 찾아가지고 카톡을 보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리삼님이 이제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머스트 클래스로 오세요. 2차 되지 말고 머스트 클래스로 오세요. 제가 할인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머스트 클래스 2기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전에 타오바오도 가입 안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노트북만 하나 사서 그냥 갔던 거죠. 네,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네,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머스트 클래스 초기 기억이 나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건데 우리 머스트 클래스에는 이제 각 기수별로 반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반장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반장을 솔직하게 저는 음유시님을 반장을 시키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예. 왜 음유시인님을 시키려고 했냐면은 그래도 약간 중간대 나이대에서 파이팅 넘치는 분이 반장을 해주시는 게 딱 좋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혹시 누구 반장하실 분 없어요? 하고 손 드세요 하고 바로 음유시인님을 지목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손에 드셨단 말이죠. 난데없이. 예. 예, 그렇게 갑자기 난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반장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나서거나 나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근데 뒤에서 약간 호박질 까는 그런 스타일인데 반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한테 선생님한테 못 물어보는 질문들을 동기들한테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반자동 하시던 분들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물어보면 저분들의 시간을 뺏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래도 반을 위해서 뭔가 동기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반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반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장님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진짜 이 길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기에 이 기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질문을 동기분들께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관련해서 뭐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아, 있죠. 이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나름에 이제 그분들도 시간이 다 중요하시잖아요. 한 달이 그렇죠. 엄청 중요한 시간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대표님들을 안 보내서 1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이렇게 안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니까 미안하니까 그렇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거 주문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허공에다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달려오든지 아니면 옆에 계신 대표님이 바로 그냥 잠깐만요 이러면서 원포인트 랜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도움됐죠. 왜냐하면 구리삼님을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컨설팅 시간에 오후에 꽉 잡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달려오는 허공문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 그 허공문답 시스템 중에서 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옆에서 알려주신다는 분은 지난번에 인터뷰 찍었던 나르삼님. 네, 맞습니다. 그 나르삼님이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1억 했잖아요. 네. 그럼 됐죠, 뭐.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머스트 클래스를 만든 시스템 중에 가장 강점 중에 하나인 동기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을 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동기 시스템을 좀 고안을 한 이유가 온라인 셀링, 특히 구매 대행을 하면은 너무 외롭단 말이죠. 저도 그 외로움에 사무쳤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는 하나로가 돼서 똘똘 뭉쳐야 된다 해서 이렇게 동기 시스템을 강화해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동기 시스템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얼마 전에는 우리 2기 동기분들이 또 몇 분이 모여가지고 동기 회식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동기분들이랑 뭐 연락은 아직도 잘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반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동기 시스템이 그래도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 단점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도 연락을 조금 자주 하고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는 물어볼 게 많아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질문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보다 매출이 좀 덜 나오거나 수업을 듣고도 아직도 약간 모자라는 그런 분들은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형으로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중꺾만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머스트 클래스가 끝이 나도 머스트 클래스 했던 것처럼 매일 일과를 그렇게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라는 잔소리를 제가 좀 하는 편이라서 저는 동기들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동기들이 전부 다 1억 셀러가 돼서 어디 소고기를 먹으러 가든 뭘 먹으러 가든 내가 먼저 내겠다고 싸우는 그런 진짜 좋은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다 잘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시스템이 있어서 불편한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허공문답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동기들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머스트 클래스를 100%를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러면 머스트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몇 개의 상품을 진행하셨고 그 중에 그래도 잘 팔리는 상품이 몇 개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총 6개 정도를 진행했고요. 뭐 사실 한 개 더 있지만 그거는 처음에 했다가 시급했던 상품이었고요. 어쨌든 한 6개 정도를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주로 잘 팔리는 상품들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초보신데
6개 중에 3개가 잘 팔린다 하면은 와 그러면 타율이 30%인데 50%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아 좀 내려치기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50%입니다. 타율이 50%인데 그러면은 이게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잘 팔리는 상품들의 카테고리나 아니면은 뭐 정보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조금 더 제가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머스트 클래스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홈 인테리어 쪽이랑 그다음에 스포츠 레저 쪽에서 크고 무겁고 비싼 거 위주로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크무비 위주로 초보분이 크무비를 이렇게 진행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소싱에 감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크무비 위주로 딱 하셔야겠다고 처음부터 하시고 소싱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좀 어떠셨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초보인데 무슨 크무비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 소싱을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 시간에 이제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또 1대1로 수업을 받을 때는 이제 컨설팅 시간에 그 수업을 받는데 제가 첫 소싱한 상품을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 로직대로 상품을 소싱해서 갔는데 1대1 컨설팅 시간에 구리삼님이 표정이 정말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 대표님은 뭐지? 왜 이런 상품을 팔려고 하지?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원래 상품에 대해서 팔지 마라 팔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 말씀 하신 게 기억나요. 대표님 구매 대행은 특별한 걸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계속 동기들하고 또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게 잘 팔리냐, 반자동에서는 어떤 게 있냐, 어떤 상품군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서 요거로 하면 잘 나가겠다는 동기분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품을 저는 이제 소싱을 해서 갔던 게 잘 된 거죠. 아 이렇게 또 동기 시스템과 처음에 소싱을 이렇게 하시게 된 비법?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또 지난번에 홍신님이 인터뷰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쿠팡 광고를 잘 모르겠으면 구리사백에 가라 라는 옛말이 있듯이 제가 그래도 쿠팡 광고에는 좀 자신이 있는데 지금 광고가 저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 30일 기준으로 광고비로 사용하신 금액이 한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최근 30일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효율 좋게 이제 썼다고 생각하는 게 로아스가 뭐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은 엄청 잘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1000% 다 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때 구리삼육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0점 조절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의 광고비를 쓰고 최대한의 노출도를 나타내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배웠어요. 계속 배우고 물어보고 해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100이라면 솔직히 한 70 정도는 이해를 했고 그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500만 원 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500만 원에서 로아스가 1000% 나오면 몇 배 이상의 매출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500만 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나오셨으니까 500만 원이면은 로아스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1200% 정도 나온 거니까 이 정도면은 아주 잘 나오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저의 그 0점 조절하는 시스템을 그래도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제 0점 조절을 제가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셨는데 어떻게 광고를 좀 따로 공부를 하셨는지 그렇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을까요? 비결은 따로 없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타오바오도 가입 안 했던 사람이 무슨 쿠팡 광고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컨설팅 때 수업 들을 때 느꼈던 거를 말했던 것처럼 딱딱 집어서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 변수는 잘 없어요. 광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뭐 샐러드를 좀 팔리시는 분들이 쿠팡 윙 중독이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제 윙의 매출 보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쿠팡 광고 중독이라 그래가지고 광고 시스템을 시간마다 보고 잘 팔리고 있는지 로아스가 잘 나오고 있는지 광고비는 잘 소진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그걸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좋은 상품을 가져오더라도 노출을 잘해야지 일단 고객들한테 보이니까 저는 광고가 중요하다 판단했고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딱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것만 체크하면 됐기 때문에 뭐 그게 비결이란 비결이고 그 비결 알고 싶으시면 약간 이거 저 강의 홍보 같은데 어쨌든 머스트 클래스 오시면 돼요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컨설팅이랑 머스트 클래스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자신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요거를 집중하세요 하고 하는 부분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건 아예 안 하셨고 하라는 거에만 모든 시간을 집중하셨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 나타난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구매대행에 매진을 한 지 아직 2개월이 미처 되지 않았는데 6천만 원의 매출을 이렇게 운영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직원 고용은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제가 구리사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그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잘 따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 안 들었던 게 직원 고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고용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가로서의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저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 저는 제가 이렇게 매출이 나와서 직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욕심은 좀 있어서 한 2, 3천 정도 나오면 어차피 인건비는 제가 먹으면 되니까 정말 빡세게 제가 해야겠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저는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한 번씩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직원을 진작에 뽑을 걸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 안 들었네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뽑아서 4월 달부터 이제 직원이 주문 처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수강생 분들을 믿어요. 우리 수강생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매출이 말 그대로 매출 폭발할 거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머스트 클래스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바로 직원을 뽑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안 들었죠? 이 부분은 정말 말을 들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홍신님. 근데 홍신님도 나가셔서 뽑은 거라서 말을 들은 분은 정확하게는 한 분도 없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직원을 최대한 빨리 뽑고 그래서 매출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직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솔직하게 초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초보죠. 그렇죠. 초보로서 우리 훨씬 핵초보 구독자님들께 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아직도 제가 매출률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뭐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내일도 저는 설레이는 삶을 살면서 약간 불안한 삶도 살고 있어요. 아직 초보니까 어떤 CS가 발생할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있지만 또 매출이 나오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잘 하는 말이 임전무퇴였어요. 그냥 무조건 직진. 그냥 저는 또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임전무퇴 정신으로 무조건 밀어붙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머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머스트 클래스는요, 진짜 제가 뭐 강의를 머스트 클래스 들어오신다고 해서 뭐 구리사님 저한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머스트 클래스가 전체 그 아웃풋이 100이라면 60은 구리사님이 하고요, 20은 동기가 하고요, 20은 머스트 클래스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아까 동기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구리사님 강의는 뭐 평소 때도 유튜브에서 많이 풀어주시니까 그거보다 더 좋고 고급적인 그 수업 내용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 빼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머스트 클래스예요. 왜 그러냐면 동기들과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매출이 잘 나오면 사실 부러울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경쟁심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컨설팅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라기보다는 혼나는 시간이었어요. 왜 혼나는 시간이었냐? 컨설팅이라는 건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는 건데, 궁금한 걸 물어보려면 뭔가 실행이 돼 있어야지 궁금한 게 질문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반나절 이상 걸리고 쿠팡 윙 사업자 하나 만드는데 반나절 걸리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컨설팅 시간에 질문할 게 없으니까 저의 컨설팅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게끔 밤이고 낮이고 어쨌든 진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우리 동기들도 지금도 다른 강의 많이 들으셨던 동기들도 그래요. 그래도 머스트 클래스가 제일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단순한 강의가 아닌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머스트 클래스 덕분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저는 누구를 혼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인자한 미소로 항상 우리 대표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화는 안 내시는데요, 조금 시크한 표정 지으실 때가 있어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기 반장님, 우리 이기 반장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아시죠? 이제 처음에 저는 뭐 이렇게 구리사님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저는 제가 직장에 다녔던 그 월급 정도만 벌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 회사 생활처럼 이렇게 월급만 받아가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들끼리 말하는 그 구리사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1억 셀러가 되면 구리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동기분들이 벌써 두 분이나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온리 수동으로만 그렇게 나오셨는데 저도 그분들처럼 언젠가는 1억이 돼서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마 5월인가 6월인가요? 6월인가 7월인가? 한 7월쯤. 예, 그쵸. 여름 때쯤에 그때까지 끝났던 전체 우리 머스트 클래스 기수별로 모여서 전체 워크숍을 하기로 지금 구리삼님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약간 좀 제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끔 1억을 그때까지 만들어서 그때는 탈을 벗든 뭐 제 얼굴이 궁금하시는 않으시겠지만 탈을 벗든 저도 억셀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자프롬 반자동의 원조 구리삽입니다. 머스트 클래스 5기가 끝난 지 아직 20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월 매출 1억을 넘기신 분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빠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방법을 들어보려 합니다. 여기는 그분이 살고 계시는 고시원인데요. 한번 만나보러 들어가 보시죠. 여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좀 안에 좀 찍어도 되죠? 아, 네, 들어오세요. 네, 대기만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1억 셀러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머클 5기 수강했던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6기 연장 생활 중에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사실 1억 셀러가 되신 지 한 일주일 이상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수업 종료하고 한 2주 만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6월 4일 날 그 5기가 종료했거든요. 종료하고 6월 17일 날 봤을 때 한 1억 400만 원 정도 직거래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딱 진짜 끝나고 2주 정도. 네, 한 약 2주 1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거기서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네네. 지금은 또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매출이 더 높겠네요? 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네. 어제 기준으로 최근 한 달 1억 1,9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1억 2천 정도 거의 나오셨는데 네네.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품을 몇 개 정도 만드셨고 마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공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상품은 한 20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마진율 같은 경우는 이제 25% 정도 됩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 대표님 집이 좀 멀잖아요.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생활하고 계신 고시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어떤 각오로 오셨어요? 일단은 제가 부산에서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구리삼님을 안지는 좀 한 6개월 이상은 됐는데 3, 4기 때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삼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또 이게 한 달 합숙을 하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 제가 여기 올라오게 된 그것은 제가 또 셀링을 1년 동안 했단 말이죠. 1년의 셀링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 할 성과를 못 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 안 되면 그냥 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오픈톡으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네. 그 예전에 대화했던 거는 지워졌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저도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단 저질러 보자, 마지막이라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5기에는 수강 신청을 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머클 한 달 듣는 동안 고시원 생활 하시고 그것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셔서 한 달 더 연장하면서 지금 네네. 고시원 생활을 2달째 하고 계신데 어떻게 힘들진 않으세요? 일단은 고시원 생활은 진짜 단 1도 힘든 거는 못 느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좁은 방에서 생활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좀 행복하더라고요. 고시원 생활은 전혀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머클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시원 생활이 도움이 된 거죠? 저는 고시원 생활 적극 추천합니다. 그 추천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정말 갈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잃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뭔가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모두 다 얻는 것만은 있을 수 없죠. 세상 사는 이치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완전 몰입할 수 있어서 이 고시원 생활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를 얻는 거, 그러니까 머클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시원 생활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추천한다. 왜냐면 얻은 게 확실히 많으니까. 그리고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강의실에 나오게 된다. 네,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면 바로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실이 좀 시원하고 좋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시원 생활이 또 추천한다.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억 2천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사무실을 구하셔야 할 듯한데 사무실은 어디 구하실 예정이에요? 일단 제가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번에 8월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종료되고 나서는 이제 서울로 상경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뭐 연고가 있으신 거예요? 연고는 없고요. 그냥 이제 뭔가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게 더 저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서울 생활하시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텐데 30년 넘게 부산에서만 사신 거죠? 네, 완전 부산 토박입니다. 근데 그 생활을 이제 서울로 완전히 옮기겠다.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인프라에는 뭐 동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구리삽이라든가 뭐 이런 게 포함되는 건가요? 일단 구리삼님이 제일 크죠. 일단은 네,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기들도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직원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사무실 구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이면은 개미형님은 지금 벌써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도 여기 근처에 구하셨으니까 네. 이왕이면은 개미형님 근처에 사무실을 구하셔서 이제 좀 같이 으쌰으쌰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가끔 하다가 제가 보자고 하면 한번 모여서 저녁도 먹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신다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대단한 이런 추진력이 있으니까 1억을 넘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5기에서는 솔직하게 제가 뭐 농담이지만 개미양님이 모짜리트면은
대기만성님이 쌀리에르다. 왜 하늘은 개미양을 낳고 나 대기만성을 낳았냐 이런 농담을 많이 했는데 오기에 벌써 월 매출 2억 5천에 달성하신 개미양님이 계시는데 라이벌 의식이 들거나 아니면 동기니까 좀 시샘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아, 근데 저도 개미양님이 지금 월 매출 2억 5천이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아, 정말 후덜덜한데요. 아, 솔직히 말해서 뭐 시샘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처음엔 시샘을 했고,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개미양님이 잠을 안 자시잖아요. 잠을 안 자시고 계속 일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뭔가 했습니다. 뭔가 했는데 쌍둥이인가? 네, 진짜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3명인가? 이 생각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 출연하신 걸 봤는데 아 이게 절박함 자체가 다르시더라고요. 절박함 자체가 다르시니까 물론 저도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포기를 하고 제 갈 길을 가자라는 판단을 하고 제 갈 길을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강의 종료하고 2주 만에 1억 달성한 거잖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오기까지는 처음이거든요. 진짜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 거의 한 강의 끝나고 3주 이때쯤 1억 달성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있었는데 2주는 거의 처음이라 가지고 대표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공간이 되게 좁고 불편하겠지만 개미형님은 거의 차에서 주무셔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개미형님은 자꾸 대표님 인터뷰인데 개미형님 언급을 해서 죄송한데 개미형님이 지금 2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좀 약간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제를 시켰어요. 이거 이렇게 매출 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몰아쳐서 매출 내면은 뒷감당이 힘들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전화를 드리고 한 2, 3일 있고부터 개미양님도 연장을 하셨는데 지금 개미양님 실종된 지 한 열흘 됐잖아요. 맞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실종된 기간 동안 지금 사무실에서 완전히 뒷수습하고 계시느라고 진짜 힘들게 하고 계신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표님도 만만치 않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지금 저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제 힘든 것보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매출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힘든 것보다는 그냥 더 재미있더라고요, 이 일이. 여기에 대해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혼자 했을 때보다요. 혼자 했을 때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지고 이 일에 대한 뭔가 더 재미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구리삼님 방식이 저한테는 맞아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맞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1억이 단기 목표니까 네네. 1억 달성하셨으니까 또 계획과 목표 설정을 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가 처음 목표로 한 거는 이 구리삼님 유튜브 나오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오, 저랑 똑같네요. 저 예전에 첫 목표가 판다님 유튜브 나가는 거였는데. 그 목표를 일단은 빠르게 달성해서 정말 좋고요. 일단 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구리삼님의 이제 최고의 아웃풋은 홍시님이랑 음유신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사파전이죠. 약간 홍신님, 음유신님, 그리고 나르섬님, 개미왕님. 그 나머지 한 자리 어. 그 자리를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대 천왕이었는데 네. 5호 대장군이 돼서 네. 그 중에 이제 한 자리를 하겠다. 그게 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유, 최고 아웃풋이 되는 게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천천히 이제 5등부터 이제 4등 이제 죄송합니다. 한 번씩 댕강 하면서.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머클만큼 이렇게 매출을 빨리 내는 그런 강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1년 동안 그렇다 할 성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머클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클 강의를 들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머클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하고요. 머클을
수강하는 만큼 정말 간절하게 하셔야 되고 대신 우리 구리삼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강하기 전에 나름 고집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메인 강사인 구리삼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강을 하시게 되시면 구리삼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시면 누구나 월 1억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제가 지금 월 1억을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머크를 듣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구리삼님 카페를 들어가셔서 선배님들의 일지를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선배님들의 일지를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씩은 들었거든요. 그게 수강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선배님들의 일지를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머클 강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자공장장 구리삽입니다. 두 분을 모셔고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보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스트 클래스는 억대셀러가 정말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기부터 6기까지 해서 총 수강생의 20% 이상이 1억 이상 매출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오늘 억을 넘기신 분, 억을 도전하고 계신 분,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분 다 돈맥경화로 정말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 그 돈맥경화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돈맥경화가 뭐냐면 우리가 매출을 내려면은 아무래도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자본까지 매출이 다달아서 매출을 더 못 내리는 그런 상태를 돈맥경화라고 합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6기 수강생 무건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스트 클래스 6기의 트레이드마크 직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건수행님, 왜 무건수행으로 지으셨어요? 사실 머스트 클래스를 시작을 하고 진짜 무건하고 열심히 배우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옆에 계신 직진남님이 또는 옆에 계신 같은 동기분들이 가만 놔두질 않으시다 보니 제가 무건수행을 하지 못하고 수다만 떨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건수행을 하면서 완전히 매출을 확 내보겠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희 직진남님, 예. 6기의 손석구 직진남입니다. 간단히 직진남으로 지은 배경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고민하지 않고 직진하겠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라는 뜻으로 직진남을 짓게 됐는데요. 중간에 여러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유턴도 할 뻔하고 그러다가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청주가 원래 집이시죠, 지금? 머스트 클래스를 들으려고 이제 양재에 오셔가지고 두 분 다 고시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대표님이 네. 그 머스트 클래스 하실 때에 비해서 네. 지금 집에서 생활하셔서 그런지 훨씬 혈색이 좋아 보여요. 고시원 생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밥을 잘 먹으려고 밥을 해주는 고시원으로 갔었는데 그 머스트 클래스 강의실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잠만 자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얼굴이 좀 많이 살이 좀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살이 막 찌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세요. 지금 두 분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떠세요? 누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왜 제안하셨는지 궁금해요. 원래 제가 머스트 클래스 듣기 전에 집에서 했었는데 그냥 뭐만 하면 이제 도와주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열심히 배운 만큼 조금 이렇게 맡기고 나가서 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했었고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예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지금 인터뷰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이 사용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같이 사용했을 때의 단점, 이런 게 있다면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이제 모르는 서로 이제 모르는 이제 경쟁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더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조언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정보 공유도 하고 그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 셀링을 하다 보면은 너무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회사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혼자 셀링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전혀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사무실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따지자면은 이제 둘 다 흡연자예요. 네, 흡연자인데 틈만 나면은 가시죠. 이제 먼저 일을 하시다가 나 먼저 갔다 와야겠다. 갔다 왔는데 끝났으니까 또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담배만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직진남님 예. 같이 사용하셨을 때 장점, 단점. 네, 저희가 동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머스클래스가? 예. 그때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게 혼자서 고민했던 것들이 그냥 쉽게 풀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한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좀 치면은 무건수인님께서 직원을 안 구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직원을 구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담배 필 때마다 그 얘기 듣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넋두리 네. 반복되는 네. 넋두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구하실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예, 지금 직원 채용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무건수행님은 아직 직원 채용을 안 하신 거? 예, 직원 채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못한 건 아니고요. 안 했고요. 네. 사실은 9월 초에 알바를 이제 구해보려고, 직원을 구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매출이 이제 조금 오르면서, 이제 제가 바빠진 거죠. 제가 이제 구하지도 못할 만큼 바빠지면서,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바빠지는 건 무조건 기정사실이다. 네네. 그러니까 바쁘기 전에 뽑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잘 하신 거죠? 네 저는 직원을 채용해서 네. 굉장히 지금 행복하게 셀링을 하고 있고요. 뭐 CS나 주문 처리, 반품 뭐 이런 것들을 직원이 알아서 제가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직진남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아니 지금 매출 많이 나오셔서 바쁘지 않냐 인터뷰 찍고 이거 좀 저녁쯤 만나야 되지 않냐 했는데 직원이 다 해주니까 다 상관없다 이러셨잖아요. 행복합니다. 셀러 세계에서는 매출이 다 아닙니다. 지금 예. 직전 30일 기준으로 해서 네. 매출 어떻게 되세요? 총 매출은 약 1억 6천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 매출은 3천인데 비해서 쿠팡 매출은 약 1억 3천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쿠팡 매출이 수동 매출인 거잖아요. 예, 수동 매출입니다. 네. 진짜 잘하고 머스트 클래스 전에는 예. 매출이 어느 정도 하셨었어요? 반자동으로 한 3천에서 5천 사이 그 정도 했고요. 이제 순수익은 30% 정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반자동은 거의 유지하시면서 이제 수동 매출이 1억 3천이 그냥 이렇게 늘어난 결과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반자동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사실은 제가 직원도 없다 보니까 예,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예전에 해놨던 게 있어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래도 고맙게도 수동 작업한 것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머클 듣기 전에 매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머클 듣기 전에 매출은 쿠팡에서 3천 정도, 머클 이후로 지금은 한 6천에서 7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배 뻥튀기 딱 하셨네요. 이것도 제가 돈이 막혀서 아, 어쩔 수 없이 1억을 못 찍었습니다. 그게 아쉬워. 그러니까 약 한 달 전부터 계속 돈맥 경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돈맥 경화여서 한 4천, 5천 정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거는 돈맥 경화를 지금 약간은 해결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빌리기도 하고요. 뭐 여기저기 손 벌려서 일단은 지금 해결한 상태고 다음 달은 1억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와야겠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셨어요. 뭐 한 분은 2배 이상 올렸고 한 분은 또 거의 3배 이상 올리셨어요. 그러면은 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동에서 뭔가 상품을 어떤 거를 선택하니까 좋았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 기밀인데. 근데 사실 그 뻔한 말이지만 네. 배운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강의 안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투자를 해서 강의를 듣고 강사의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비법이고요.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제가 좀 느낀 거는 좀 다릅니다. 저는 시작을 했을 때 반자동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이제 업소용부터 이제 뭐 가정용 시작을 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게 있고 지옥션에서 잘 팔리는 게 있고 쿠팡에서 잘 팔리는 게 있더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 구매 대행에서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좀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오히려 많이 있더라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꾸준한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그 배운 대로 그 시간 안에서 너무 많이도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수업 때는 몇 개를 만드셨었고 수료하고 나서 몇 개 만드셨는지. 수업할 때는 20개 만들었습니다. 진짜 빡세게 했고요. 열심히 만드셨네요. 예, 나와서는 8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업하는 동안이 한 달인데 네. 한 달 동안 20개를 만드셨지만 네. 지금 수업 끝나고 2달 조금 넘게 지났단 말이죠. 네. 근데 8개.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아까 얘기한 직원을 안 뽑으셔서. 네, 맞아요. 지원이 사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직원이 있었는데 가출을 해버리셔서 왜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시더라고요. 네, 힘드셨나 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직원을 딱 뽑으면은 아무래도 이 직원이랑 앞으로 사무실도 큰데 이사 가고 그 직원 밑에 팀원들도 뽑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잘 되면 사옥도 짓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뽑는단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직원은 그럴 생각이 1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고 우리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간다 생각해야지 우리가 뽑는다고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함께 계속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머크를 들으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조짐이 보인다. 내가 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뽑으십시오. 저처럼 후회합니다. 그래요. 저희 직진남님 그러면 아까 안 여쭤봤는데 그 머클 듣기 전에 약 3천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반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수동입니다. 제가 구매 대행을 올해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딴 데서 배워서 이제 그 하나로 먹고 살다가 근데 그게 반품률이 너무 높은데 이게 매출이 끊기면 안 되니까 예, 반품 처리를 직접 하면서 힘들게 고통스러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맞아. 저한테 처음 컨설팅 할 때 고민 상담하셨던 게 기억이 그래서 나네요. 머스트 클래스를 듣기로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상품을 내리고 바로 오게 됐고요. 그때 3천 정도 나오던 상품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작업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반품률이 50%인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배송 대행지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줘라 한 10번 정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바꾸고 지금은 반품률이 한 10%는 안 됩니다. 5%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반품률이 50%였던 이유가 상품은 괜찮은데 네. 파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파손으로 한 45% 네. 그리고 5%는 원래 나오니까 네. 파손을 배대지와 이야기를 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네. 그거를 푸셨다는 거잖아요. 계속 해결했습니다. 계속. 진짜 제가 이런 부분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정말 이거 무조건 해봐야 된다. 해보고 안 되면은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못 찾으면 그때 가서 포기하면 되지. 그 전에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상품이 좀 그냥 소싱할 때도 파손이 많아 보였잖아요. 근데 네. 그냥 제 말 믿고 한번 해보신 거죠. 정말. 이거는 팔린다 싶었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뭐 파손이 많으면 다른 경쟁자들도 파손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 예, 요거를 잡아서 내가 다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소싱할 때는 매출만 예. 생각해야 된다. 깨지고 뭐 CS 없고 용어까지 생각하니까 소싱하기가 힘든 건데 일단 매출만 생각했고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쟁자들이 그래도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지치고 나간다면서요. 못 버티고 나갑니다. 네, 하지만 대표님은 해결했으니까 대표님의 영역을 확실히 함께 구축한 거고 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3억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돈맥경화 별로 걱정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돈맥경화가 안 온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좀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돈을 여기저기 많이 좀 빌려드렸었어요. 그 돈들이 다 수거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막혔던 게 이제 뚫린 상태고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보면은 사실 조금 저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일매출 1,000만 원이 넘어서 네. 약간 불안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이 돈맥경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제 아직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는 이 상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몇 개 정도 테스트로 이제 먼저 팔린 다음에 도착을 했으면은 제가 이거 괜찮구나 나중에 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하루에 그냥 새로 고침할 때마다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한 번에 반품이 다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도착을 하고 있어요.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한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판매를 하면은 이게 수동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터지면은 확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확 터지면은 우리가 좋기도 하지만 불안한 거죠. 불안한 이유는 이게 아직 이거를 많이 팔아보지 않았으니까 환불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같은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올리질 않았던 상품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주문을 하면서 그 판매자한테 저만의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이제 고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머클 듣기 전에 이제 반자동을 하셨단 말이죠. 수동은 이제 처음 해보신 건가요? 예, 수동은 처음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반자동을 하시고 수동을 머클 오셔서 배우셨는데 예. 어떻게 반자동과 이제 머클과 좀 시너지가 좋았던가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하던 방식이랑 이제 구리삽의 대량 수동은 저의 이제 반자동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그 대량 수동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뺀 그 반자동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 방식은. 원래 반자동 하시던 것도 네. 약간은 그냥 반자동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제 반자동 이제 구매 대행하면은 대량, 반자동, 수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반자동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대량에 가깝냐, 수동에 가깝냐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수동에 좀 많이 가까운 반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반자동과 수동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무건수행님은 여기서 수동으로 약간 이동한 요 정도에서 하셨다면은 그렇죠. 저한테 배운 대량 수동으로 수동에 조금 더 가까워진 요걸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은 우리 직진남님 네. 원래 수동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머클 끝나고 나서도 수동 위주로 하셨어요. 반자동을 좀 잘하시는 무건수행님이랑 사무실을 같이 쓰셔서 그런지 네. 반자동에 요즘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예. 들었어요. 반자동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돈맥경화가 오면서 이제 현금을 좀 만들고자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좀 전환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산이 빠르니까 네. 돈 회전이 빨리 된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반자동도 좀 무건수행님한테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나름의 이제 연구를 하면서 수동에 가깝게 해서 좀 진행을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600개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매출이 1,000만 원이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면 반자동 매출도 어마어마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해피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600 정도가 반자동이고 한 5400 정도가 수동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보통 돈맥경화가 오면은 이거 막 어떡하지? 그냥 뭐 어차피 지금 나 돈도 없는데 그냥 유지만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돈맥경화야. 수동으로 좀 돌리기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이 돈맥경화를 좀 해결하고자 그동안 나 놀면 뭐해? 이거 반자동 해야지. 이렇게 가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대표님은 수동으로 진행을 하셨었고 네. 저한테 배우시고 대량 수동을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기존의 거랑 또 시너지를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 기존의 방식은 좀 많이 달랐는데요. 네. 일단 머스트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들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는 버릴 수 없는 수동 상품 하나로 먹고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상품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해결이 도저히 안 되거나 팔리긴 팔리는데 도저히 답이 없다. 이런 상품들은 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 기존에 대표님도 잘 하고 계셨어요. 잘 하고 계셨는데 기존의 방식에서 대량 수동을 배우시면서 기존의 반자동을 하셨으니까 그거보다는 힘을 더 주는 어떻게 하면 더 줘서 컴팩트하게 할 수 있냐로 오신 거고 대표님은 오히려 반대로 수동 하나하나에 힘을 엄청 주셨는데 이거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줄여서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중간에서 딱 만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담배 피우는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무건 선생님 네. 머클 들으시면서 네. 가장 좋았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게 좋았던 게 아니고요. 네. 주말 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구리사님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커피를 사주신다고 해서 커피를 주문해 주셨나 그랬어요. 오, 네. 예. 항상 이제 저는 늘 먹을 때 좋아해가지고 치킨도 한번 치킨 드실래요? 그래갖고 밤에 치킨도 먹을 때도 좋았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동기들이랑 같이 업무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상태 점검을 비교할 때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좀 네. 셀링 하실 때 외로웠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주최하는 번개, 치맥도 먹고 아니면은 그렇죠. 커피도 한잔 하면서 네.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죠. 제 보람이 있네요. 그럼. 예, 그럴 때마다 힘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이제 저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항상 이제 상의하고 열심히 하게 됐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직진남님. 머클에서 뭐 여러 개 좋았겠지만 가장 좋았던 거 저는 그 동기분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했던 그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보를 얻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게 있었는데 일단은 뭐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물론 그 연장성상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그 마음이 남아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때 뭐 끝나고 주말에 막 새벽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주말에 구리사님 오시면 뭐 짜장면도 같이 먹었었고 예. 맞아요. 예, 회식도 저희가 2번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좋았고요. 이제 경쟁심도 뭐 붙고 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와서는 그만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달이 좀 소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우리 무건 선생님 보통 꿈꾸는 목표가 이제 월 매출 1억이잖아요. 네. 그건 달성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스텝에서의 목표가 있으실 텐데 목표 어떻게 되세요? 네, 일단 매출은 제가 여기서 더 번다고 해도 또 욕심이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월급만큼만 벌어보자 했는데 그다음 이제 어느새 이제 월천이 돼 있고 어느새 또 1억이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기회가 된다면은 직진남님과 이 충북권에서 좀 강의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아요. 유튜브 만드시죠? 유튜브 만드시면은 그때 저 한번 다시 초대해 주세요. 우리 다음 직진남님 예, 반자동은 직진남입니다. 앞으로 계획 목표 어떻게 되세요? 저 매출 같은 경우는 수동은 저희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매출 뭐 마음만 먹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반자동으로 1억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반자동도 한 1억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 사업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 우리 그 마음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삼님도 마찬가지고 마음 맞는 동기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면서 여러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직진남님이 반자동을 뭐 이렇게 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1억을 반자동으로 찍으시면은 네. 훨씬 의미 있는 네.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역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무슨 질문이요? 아니 매출 5억을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얼마 전에 넘었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도대체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5억 전에도 저는 이제 구매대행이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의 삶이 되게 아련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내가 저런 삶을 살았었나?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아씨 졸라 좋다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설레는 삶이라서 이번에 당연히 5억 찍었을 때도 저의 단기적인 목표는 5억이었는데 그걸 달성하니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랑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기념해서 야유회도 한번 할 예정이고 정말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롤모델 삼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시면 무조건 잘 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네. 있음? 네.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배경이 어디서 누구와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그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투자하셔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에서 그 위에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구리삼님을 만나면서 저의 시야가 또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시야를 보면서 더 크게 성장하시려면은 한번 다들 이제 용기 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직진남님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수동은 또 구리삼 아니겠습니까? 강력 추천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강이 끝나고도 자주 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고 구리삼님은 진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대량 수동의 원조 구리삽입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너무 늦는 건 아닌가? 구매대행 끝물이라는 말 많던데 지금 한다고 초보가 진입할 수 있을까? 강의 듣고 몇 개월을 계속 노력해야지 매출 나는 거 아닌가? 자,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한 번에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머스트 클래스 10기를 들은 루페라고 합니다. 10기 끝난 게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네네. 네, 하루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루는 푹 쉬었습니다. 네. 인터뷰 요청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일매출을 500만 원을 넘기셨어요. 일매출 500만 원을 넘기시는 분들은 기수마다 한두 분씩 계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요청드린 이유는 대표님처럼 아예 구매대행 초보 그리고 연세도 그렇게 적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매출을 낸 거는 이례적인 일이라서 한번 인터뷰를 요청드려 봤습니다. 머스트 클래스 한 달 동안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좀 각오를 하고 수강을 시작한 거라서 그렇게 뭐 몸은 힘들고 정신은 좀 힘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거기에 좀 몰아넣은 게 저한테는 좀 더 좋은 효과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구매 대행은 완전 처음 하신 거죠? 네, 처음 해봤어요. 구매 대행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 전에 온라인 셀링을 간단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관여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제가 길어야 3, 4개월 정도 제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는. 그때는 그냥 저관여 상품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른 걸 찾다가 이쪽에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매출은 한 대략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쿠팡도 저는 거의 안 했어요. 한지 몰랐고 사입 상품을 이제 제가 좀 몇 개 상품 어느 정도 상품 수를 많이 좀 늘렸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7, 80개 정도 늘려가지고 했는데 쿠팡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깔아놓고만 있었고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씩 들어온 건 있었는데 쿠팡 자체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주 판매처가 어디였나요? 이제 뭐 여러 군데 했었어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렇게 다 채널로 다 이렇게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입으로 진행을 하셨었고 한 70개 정도의 상품을 깔아놓고 하셨었고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에는 한 30만 원 정도 나오다가 머스트 클래스를 듣기 전달에는 이제 100만 원 정도 나오셨고 근데 머스트 클래스를 들으시면서 사입 상품도 판매가 좀 잘 돼서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셨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사입만 하셨었는데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원래 했었던 사입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가르쳐 주신 분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다른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어떻겠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보다가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입 관련 그게 이제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네. 그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매출 정도 오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매 대행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그 직업이 이제 구매 대행에서도 조금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하셨던 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 전에는 이제 건설업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중장비를 좀 꽤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기계 쪽을 좀 잘 알다 보니까 이쪽에 좀 확장성을 더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찾다가 구리사님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표님께서 뭐 온라인 셀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서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장비도 하시고 기계도 다룰 줄 아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매 대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고관여 상품들을 조금 남들보다는 뭐 소싱을 잘한다거나 나중에 CS라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도전해봐야지 라고 생각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76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네, 76년생 맞습니다. 네. 76년생이시면은 뭐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니까 네. 이제 절반 아직 못 오신 거잖아요. 네. 아예 새로운 거를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첫 번째는 저는 뭐 도전에 대해서 두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성향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건설업을 하면서 그 건설업 자체가 나중에 좀 깨달았는데 이게 이제 사업 모델 자체가 조금 등락폭도 심하고 경기나 정권이나 이런 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도 심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좀 뒤늦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모르니까 차살스 목에 살리라고 그쪽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안 보였었는데 근데 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후에 좀 또 갑자기 힘들어져서 이참에 잘 됐다. 새로운 데 도전해보자. 물론 이게 뭐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쵸. 네, 그냥 어차피 무너진 거 마지막으로 한번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도 있어요. 원래 종사하던 이제 업종이 건설업이라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항상 6시에는
저희 사무실을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게 저도 좀 잠이 많은 편이긴 한데 젊은 시절부터 새벽에 생활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이 없는 날은 그때는 일이 없는 날은 퍼질러 하루 종일 자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힘들 때 좀 뭐 깨달은 게 좀 있어서 자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뭔가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아침 새벽 시간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뭐 어느 소리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온전히 나랑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책도 읽고 생각도 정리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때 좀 많이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아침마다 뭐 조회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뭐 책의 좋은 구절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인생을 바꾸려면 뭐 3가지를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오마이갓니치라는 분이 책을 쓴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이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달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곳을 달리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저는 머스트 클래스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동기들도 그렇게 사람이 다 바뀌어서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쓴 시간도 오로지 거기에만 투자했고 사는 것도 일부러 좀 허름한 고시원을 얻어서 거기서 살기도 했고 거의 끝날 때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머스트 클래스에 모이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과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동안은 진짜 여기에 몰입을 하시잖아요. 뭐, 기존에는 다른 이유 아니면은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었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한 달은 이것만 집중하시기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도 완전히 다르게 쓰실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몇 개 상품 만드셨어요? 한 15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팔리는 상품들은 총 몇 개나 있나요? 뭐 많이 팔리는 거는 한 80% 이상 가진 거가 한두 개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총 하면은 15개 중에 아직 이제 5개는 돌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 중에 한 5개 정도는 이제 조금씩 나가는 것 같고 하나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15개를 만드셨는데 15개 중에 5개는 지금 광고를 돌린 지 며칠 안 돼서 이제 시작 단계인 거고 그럼 10개 중에서 5개 정도가 골고루 조금씩 팔리고 나머지 하나가 매출을 좀 견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벌써 다음 직원 채용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파도 넘기기 전에 뚜껑을 좀 더 쌓아놔야 오. 미리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없이 계속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사람한테는 조금 빨리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원래 뭐 또 기존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은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대표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야지 이 시스템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는 저는 직원이 3명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같은 회사들은 직원들이 금방금방 그만두거든요. 근데 직원이 3명은 있어야지 1명이 그만둬도 이 자리를 대표가 대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머지 2명에서 3명의 몫을 조금 힘들지만 잠시라도 돌릴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공감하셨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아니면은 직원이 근무할 사무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이게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
그리고 체력, 그리고 뭐 정신력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한 개 상품이 매출을 확 견인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시즌성인지 비시즌성인지만 알려주세요. 시즌성입니다. 시즌성. 네. 시즌성이고 이게 지금 요즘에 날씨가 확 추워졌잖아요. 네네. 그거에 이제 덕을 본 거죠. 네네. 아무래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즌성이랑 비시즌성을 같이 해야지 시즌성에서는 폭발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비시즌성에서는 매출을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대표님은 되게 잘하고 계세요. 아직은 그냥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뒷걸음질 치는 것도 우리 대량 수동의 묘미인 것 같아요. 수동 상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뭐 하나씩 얻어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얻어 걸리는 게 처음에는 실력이 아닐지라도 또 그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또 물건 만들고 물건 만들면 또 잘 팔리는 게 생기고 계속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매출을 500만 원 정도 달성하셨으면은 저는 어느 정도 한 단계 성장은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장한 입장에서 불과 한 달 전에 대표님을 바라본다면 그 마음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은 셀러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즉 온라인 쪽으로 몸담기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느 방향이든 뭐 다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일단은 엉덩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엉덩이 싸움인 것 같고 자기가 루틴을 어떻게 잘 가지고 가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그 보리삼님 알기 전에는 여러 군데를 좀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방황을 하다가 이리저리 알다가 어떤 분 유튜브를 보고 이분은 이 사람한테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집요하게 좀 찾다 보니까 보리사님이 나와서 보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서 이제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한 달 동안 한번 살아보자. 근데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보리사님한테 한 달 동안 제가 가서 배운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방향성을 잡기에 좀 디테일하게 방향을 잡아준 거 아닌가. 물론 이 방향으로 계속 쭉 가면서 확장을 더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기틀을 처음에 시작하게 만들어준 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달 동안 동기들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그 시간을 똑같이 투여해서 한 시간 한 달 동안을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는 강의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뭔가를 하나를 들었으면은 한 달이든 석 달이든 6개월이든 좀 잠을 안 자더라도 한번 집요하게 파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강의가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조금 방황하는 시기만 많이 가지면서 가는 방향을 이룰 수 있는데 자기 중심을 가지고 좀 강의도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올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어떤 강의를 선택할지도 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선택을 하셨으면은 일단 그 강의를 듣는 기간 동안은 뭐 머스트 클래스처럼 이렇게 계속 그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물어보고 계속 집요하게 파서 그리고 나서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서도 한 3개월,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은 계속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실행을 해 보시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또 구리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또 열심히 쌓아봐야죠. 네, 그럼 이제 지금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내년에 목표는 또 남다르게 새로 생기셨을 것 같아요. 머스트 클래스 듣고 이제 매출도 나고 하시면서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에는 저도 여기 그 강의생 개미왕님처럼 한 3억 먼저 찍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목표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뭐 크게 매출의 목표에 대해서는 멀리 보고 저는 이제 이 길에 들어왔으면 첫 번째는 10년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내가 여기다 갈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1년은 뭐 부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강생들의 성과 좋으신 분들 정도까지는 따라잡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죠. 네. 김희영님도 여기 처음 나오셨을 때는 월 매출 얼마 나와서 나오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김희영님은 일 매출 800만 원이 처음이라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드렸었고, 김희영님도 여기 나오셨을 때는 월 매출로 따지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상상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부사님을 찾아서 상상을 이루십시오. 뭐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상상하는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오시면은 좋은 정보 많으니까 오셔서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대표님들 설레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대행 대량수동의 원조 구리삽이었습니다.